놀이 이해. 오늘은 놀이 파트를 공부해볼게요. 먼저 놀이의 특성. 놀이를 알려면, 놀이를 이해하려면 놀이의 특성이 뭔지 알아야겠지. 놀이의 정의는 첫 번째, 놀이는 유아의 내면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뭐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놀이는 유아의 내면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이 놀이는 유아의 내면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의미는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나 유아들이 세상을 탐색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과 지식에 대해 배우게 되는 매개체로 인식이 된다. 특히 페스탈로치는 놀이를 유아의 감각적인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학습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유의한 도구라고 봤어. 그리고 프레벨은 어린이의 놀이를 가장 순수한 정신적 활동으로 보았으며 어린 시절의 놀이는 이후의 삶의 싹이다 라고 표현하고 성숙한 인간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내적 기질과 성향을 개발한다고 하였어. 프레벨은 놀이를 유아교육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놀잇감인 음물과 교육활동인 작업을 고안하여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꾀하였다. 주의, 놀이란 유아들의 사고 형태가 활동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된 활동으로 정의를 하였다. 두 번째로 놀이의 정의는 놀이는 사고와 학습을 발달시킨다. 피아제는 놀이와 인지적 발달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면서 놀이를 인간의 사고 발달의 산물로 보고 유아는 놀이를 통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인의 관점으로 발달해 간다고 하였어. 유아가 최근에 새롭게 습득한 개념이나 기술들을 반복적으로 놀이를 통해 연습하고 공부와 내면화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유아들이 다음 학습 발달을 위해 준비가 되도록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비거츠키는 놀이를 유아의 잠재적인 새로운 능력을 드러내는 일종의 확대경으로 생각하고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일반화된 지식의 내면화를 가져온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로 놀이는 유아의 자기 조절 능력을 나타낸다. 비거츠키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신의 비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자기 조절과 타인과의 협동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장시킨다고 봤어. 자기 조절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되며 이후 내면화 과정을 거쳐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한 거지. 유아들은 그 상징 놀이를 하잖아. 상징 놀이를 하는 동안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고 역할에 따른 놀이 규칙이 있잖아. 이 자신이 맡은 역할과 놀이 규칙, 역할에 따른 놀이 규칙 간의 관계를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이 습득된다고 한 거지. 이 자기 조절 능력은 타인 조절을 통해서도 발달이 돼. 왜냐면은 다른 놀이자가 놀이 규칙에 따라 놀이하는 것을 모니터링 해주거나 놀이 친구가 있으면은 놀이 친구의 지시를 따라하는 놀이 과정에서 길러지게 되며 이를 나중에 자신의 놀이에도 적용하게 된다고 하였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놀이는 유아의 잠재적 적응력을 나타낸대. 잠재적 적응력이라는 말이 좀 낯설기도 한데 셔트 스미스는 이 자발적인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놀이란 유아의 융통성의 발달 그리고 융통성에 대한 잠재력의 발달로서 성인 생활의 준비를 위한 것을 보았어. 또한 놀이를 적응적 잠재성으로 생각했는데 유아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게 되고 그 결과로 융통성을 발전시켜 간다고 하였다. 이제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이제 놀이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은 첫 번째 내적 동기화, 두 번째 과정 지향성. 이 과정 지향성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고 자유 선택성, 비실제성, 긍정적 정서, 외적 규칙으로부터 자유, 유연성, 적극적 참여 이렇게 있어. 다시 내적 동기화, 과정 지향성, 자유 선택성, 비실제성, 긍정적 정서, 외적 규칙으로부터 자유, 유연성, 적극적 참여 8개가 있어. 첫 번째로 보는 내적 동기화는 놀이는 경쟁, 보상과 같은 외적 요인과는 상관없이 흥미, 욕구, 호기심, 자발적인 동기 등의 이 내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거야. 외부로부터 강제성이 없는, 즉 이 말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순수한 욕구를 말해. 스스로 놀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행동이므로 유아가 지속적으로 몰입하고 참여하게 되는 거지. 성인은 이러한 놀이를 통해 유아의 내적 동기를 자극함으로써 놀이에서 유아의 학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두 번째로 과정 지향성이야.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지. 이제 유아들이 놀이를 할 때 활동의 목적이나 결과보다는 그냥 그 활동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해. 놀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와 다른 결과물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 애들한테는 그냥 놀이 과정 중에 영유아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몰입해서 참여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야. 유아의 놀이에는 무언가를 달성해야 된다는 결과에 대한 부담 없고 두려움 같은 제약이 없어. 그냥 놀이 과정에서 뭘 실패하겠다는 실패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하게 되는 거지. 이거는 놀이가 목표 지향적 행동보다 더 융통성을 띠는 중요한 이유가 돼. 유아 스스로가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표 성취에 대한 압력이 없으니까 유아들의 의지로 놀이 활동을 수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놀이는 융통적이고 가변적인 경향을 띠고 이 놀이의 융통적이고 가변적인 경향은 유아가 목표 및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이러한 자유로운 변화의 경험은 유연성, 창의성, 놀이성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로켓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로켓을 만들지 말고 우리 자동차 만들자 이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또 자동차를 만들지 않아도 또 문제가 안 돼. 그냥 또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과정 지향성의 특성이 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의 놀이 특성은 자유 선택성이라는 게 있어. 유아는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자발성을 갖고 자유롭게 선택한 놀이는 유아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게 한대. 자유 선택은 그 자체로 책임과 자기 통제를 포함하고 있는 활동을 말해. 유아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타인의 자유 또한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대. 나도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타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해도 존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담긴 책임을 익히게 돼. 유아는 스스로 선택한 활동만을 놀이로 생각해. 남의 선택한 활동을 놀이라고 생각 안 해. 같은 활동이라도 다른 사람이 지시한 이 활동은 일로 인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유선택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네 번째로 비실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비사실적 행동은 유아가 사물이나 상황을 놀이 주제에 맞추어 변형하는 것을 말해. 유아의 놀이는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비실제적인 활동이야. 유아의 놀이에 있어서 사물과 역할의 개념은 다작화의 경향이 크대. 유아는 놀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이동하지. 왜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뭐 역사를 배경으로 놀이를 할 수도 있고, 공룡 놀이를 할 수도 있고, 현재 그냥 지금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놀 수도 있는 거고, 미래 뭐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집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놀이를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놀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이동하고, 유아의 상상에 의해 꾸며지는 놀이의 세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고 새로운 행동을 또 시도해.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가 주체가 되어 이러한 가작화 요소들을 포함해서 현실 그대로의 것이 아닌 현실을 상징적으로 변화를 하는 거지. 이러한 비사실성은 유아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유아의 추상적 사고를 발달시켜줘. 즉 놀이 상황에 맞는 가작화 행동은 이후에 가설적 추론 기술이나 마치 뭐뭐인 것처럼 사고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 이제 다음 특성으로는 긍정적 정서라는 특성이 있어. 놀이의 대표적인 특성이 즐거움과 기쁨이래. 유아는 즐겁고 재미있는 것에 매력을 느끼므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놀이를 지속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의 얼굴에 미소가 보이거나 웃음이 동반되는 것을 통해 이 유아가 놀이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한편 유아들이 놀이를 할 때 반드시 웃음만 수반되는 게 아니야. 블록을 정성 들여 열심히 쌓는 것 같이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어. 이거 나잖아. 너 놀이를 할 때 웃지 않고 난 항상 표정이 진지했어. 지금도. 놀이에 따라서는 언제나 반드시 즐거운 것만도 아니야. 약간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놀이는 유아의 두렵거나 불안하고 슬픈 기분도 긍정적 정서로 전환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볼게. 어떤 유아가 높은 미끄럼틀을 타기 전에 올려다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미끄럼틀을 반복해서 타보면 이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고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야. 따라서 놀이는 유아의 두렵거나 불안하고 슬픈 기분도 긍정적 정서로 전환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뭐 정글짐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자. 정글짐과 같은 높은 놀이기구에 올라가거나 뭐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등 유아들이 놀이에서 스릴과 두려움을 즐기는 것을 볼 수도 있어. 다음으로는 외적 규칙으로부터의 자유야. 말이 좀 길지. 외적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외적 규칙으로부터의 자유는 정해진 규칙이나 외부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거야. 유아가 자발적으로 그냥 나름대로 해. 자발적으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놀이하는 것을 말해. 놀이는 외부에서 부과되는 규칙보다는 그냥 내적인 규제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되므로 유아는 놀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규칙을 세우고 만들고 새롭게 또 만들고 그리고 또 수정도 할 수 있어. 외부 지시에 의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아의 자율성이 바탕이 되어 자신감도 발전되고 자아존중감, 주도성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 놀이나 게임이 원래 규칙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꼭 원래 규칙대로만 놀이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은 공을 가지고 반드시 던져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아 나름대로, 유아 자발적이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리 사이에 끼워서 놀거나 머리 위에 올려서 놀거나 공튀기기 놀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젠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블록을 빼는 위치나 개수가 뭐 기존의 규칙대로 하면은 뭐 건드리가 빼야 되고 한 번 빼야 되고 하는 거지만 그냥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면서 놀 수도 있고 도미노 놀이로도 놀 수 있고 이렇게 뭐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고 유아가 자발적으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규칙을 만들고 수정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근데 유의점이 있어. 뭐 어떤 활동이나 나름대로 규칙이 어쨌든 내재되어 있는 놀이들이 있고 게임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놀이 자체를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블록 쌓기를 할 때 큰 블록을 아래에 두고 그 위로 작은 블록을 올려야만 블록이 무너뜨려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내가 나름대로 작은 블록을 먼저 쌓는다고 하면은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 그리고 또 뭐 금놀이를 한다고 했을 때도 뭐 엄마 역할을 하는 유아는 그게 성격에 맞게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고지고대로 하면은 아무렇게나 하면은 그 다른 애들도 자신의 역할을 다 연습을 했을 텐데 그 역할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지. 나름대로의 규칙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활동도 있다. 그 다음의 특성은 유연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유아의 놀이에는 실험 행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 유아가 다각도로 탐색을 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해. 놀이 경험이 많은 유아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든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내고 융통성 있으면 자발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 놀이의 특성은 적극적 참여라는 게 있어. 이거는 놀이에 방관적이거나 산만함을 보이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참여하는 것을 말해. 실제로 유아들은 뭐 호기심이 생기거나 하고 싶어서 하는 놀이에는 적극성을 매우 뛰면서 놀이를 해. 따라서 유아들의 적극적 참여는 교사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관찰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유아들의 적극적 참여는 교사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관찰거리가 아닐 수 없다. 유아가 어떤 놀이를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놀이를 지속하는지, 놀이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등을 관찰하여 놀이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놀이에 대한 특성이었고, 다음으로는 가프리드라는 사람이 주장한 놀이 내적 동기화의 요인에 대해서 볼 거야. 놀이 내적 동기화의 요인에는 첫 번째 인지적 불일치, 유능감, 귀속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고? 인지적 불일치, 유능감, 귀속성. 먼저 가프리드가 얘기한 인지적 불일치를 보면 인간은 본래 인지적 욕구가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이 이론은 출발을 한데 유아가 이전에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을 만나 갈등이 생길 경우
갈등의 정도가 적당한 수준의 것이라면 유아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 놀이의 내적 동기가 일어나 이걸 놀이로 시도한다는 것이야. 유아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 생각을 시도해보면서 세계를 탐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 두 번째로 유능감인데 이 유능감은 인간은 본래 환경 통제 욕구가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환경을 통제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한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유능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은 잠재된 능력들의 기능적 개발만이 아니라 유아가 주위로부터 존중받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경험을 한다는데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대. 유능감에 작용하는 심리적 요소로는 자기존중감, 도전, 성공감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프리드가 주장한 놀이의 내적 동기와의 요인은 귀속성이야. 이 귀속성은 인간이 본디 자연으로의 귀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출발해. 유아의 놀이 자체가 유아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포출되는 자발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놀이 상황, 환경이 유아에게 자기 나름의 생각과 느낌을 마음대로 펼쳐도 되는 안전지대로 인식하고 작용한다고 보는 거야. 이러한 놀이의 특징이 인간의 귀속성을 자극하게 되어 내적 동기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지. 유아가 귀속성이 작용하지 않는 놀이 상황에 놓일 경우 놀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놀이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키지도 못한다고 봤어. 귀속성이 작용하지 않는 놀이 상황을 보면은 발달 수준 이하로 수행하게 되면 귀속성이 작용하지 않는데 그리고 성인이 제시하는 놀이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귀속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억지로 놀이에 몰입하도록 이끌기 위해 성인이 막 칭찬이나 보상을 자주 하는 경우에도 이 귀속성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놀이의 틀이라는 게 있어. 이 놀이의 틀이라는 건 자신의 행동이 실제가 아니라 놀이 중에 하는 행동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신호야. 그래서 이 놀이의 틀은 일상적인 비놀이 행동과 놀이 행동을 구분하는 틀이 되어줘. 놀이 틀과 놀이 맥락은 앞으로 진행될 놀이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놀이에서 하게 될 다른 행동에 대해 알려준대. 놀이틀 안에서는 유아는 놀이 역할 속의 나로서 자신의 가상 역할에 몰두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된대. 놀이틀 안에 있으니까 놀이 행동자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다루기 원하는지를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회적 단서를 제공하여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놀이임을 깨닫게 하는 거지. 놀이틀 안이니까 당연히 놀이 대본과 놀이 행위는 놀이틀 안에서 일어나고 만약에 교사가 공동 놀이자로 이 놀이틀 안에 참여할 때 교사도 놀이틀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놀이틀을 구분을 해서 놀이틀 밖을 보자. 유아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협상할 때 타인의 요구에 참여하거나 교사의 말을 듣기 위하여 놀이틀을 깨고 현실의 나로서 행동하게 되는 거야. 아까는 놀이틀 안에서는 놀이 역할 속의 나였잖아. 이제는 놀이틀 밖에선 현실의 나로서 행동하게 되는 거지. 교사가 흥미롭고 유용한 놀이감과 놀이 무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유아들의 놀이를 안내, 조력, 촉진, 제공하는 입장일 때 교사는 놀이틀 밖에 존재하게 돼. 익숙한 놀이자의 특징으로는 놀이틀의 조정을 위해 사회적 단서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알고 있어. 그리고 또 익숙한 놀이자들은 진행 중인 놀이에 어떻게 합류하고 재합류할지도 알고 있고 놀이 에피소드의 응집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도 알고 있대.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놀이와 관계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첫 번째로 놀이와 탐색을 한번 비교해볼게. 놀이와 탐색은 이제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라는 유사성이 있는 반면 또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영유아들의 행동을 보면은 탐색이 선행되고 이후에 놀이가 진행이 돼. 영유아들은 뭐 새롭고 신기한 자극을 접하게 되면 먼저 탐색을 통해서 이 물체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지. 그리고 이 형성된 관계를 통해 이 자극들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이 자극에 익숙해지면 그때 놀이를 하게 돼. 영아기 동안에는 놀이에 비해 탐색이 우세하게 나타나. 근데 걸음마를 할 때는 놀이와 탐색의 빈도가 유사하고 이제 유아가 되면은 탐색보다 놀이 행동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대. 그래서 놀이와 탐색은 외적으로 부여된 목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갖지만 개념적으로 구별이 돼. 어떻게 개념적으로 구별이 되냐? 먼저 동기 측면에서 놀이는 탐색을 먼저 보는 게 낫겠다. 탐색은 그냥 익숙하지 않은 물건이 있을 때 호기심을 갖고 이 사물을 무엇 하는 걸까? 이 사물의 속성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풀기 위한 행동이 탐색이야. 그럼 놀이는 뭐냐? 이 사물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관련된 행동이야. 그래서 탐색은 의문을 풀기 위한 행동이지. 의문을 해결해야 돼. 근데 놀이는 난 이걸 가지고 뭘 하고 뭘 할 수 있지? 그냥 의문과 관련된 행동이다. 그래서 탐색은 익숙하지 않은 물건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건 뭐지? 의문을 풀기 위한 행동이니까 당연히 놀이 이전에 일어나고 놀이는 이거 가지고 나 뭐 할 수 있지? 나 이거 가지고 뭐 하고 놀지? 이런 거니까 탐색 이후에 발생을 한다. 그래서 놀잇감 측면에서도 뭐 탐색을 하려면은 물건이 있어야 돼. 탐색할 사물이 필요하잖아. 근데 놀이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 왜냐? 그냥 뭐 내 손가락으로 놀아도 되고 그냥 뭐 사물이 없어도 놀잇감이 없어도 놀 수 있어. 그리고 탐색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걸 볼 때, 낯선 사물 볼 때, 신기한 사물을 대할 때. 근데 놀이는 낯설면 탐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놀이는 당연히 친숙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탐색의 목적은 자극 주도적인 행동이야. 자극이 주도가 되는 행동이라는 거지. 자극 주도적 행동으로 탐색되는 자극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둬. 왜냐면 이게 속성이 뭘까? 이게 뭘까? 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두고 놀이의 목적은 탐색에 비해서 당연히 유기체 주도적 행동이야.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사물의 특성이 다르게 사용되고 자극 생성적인 행동으로 자극을 유발할 창출이 초점이 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유아가 새로운 사물을 처음 대하게 될 때는 사물 주도적, 자극 주도적 행동으로 탐색 활동을 하게 되지만 이제 이 사물이 익숙해지면 유아는 원래의 기능과 관계없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변형하여 놀잇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탐색을 할 때는 어떤 행동을 보이냐? 그냥 전형적인 행동이 보여. 뚫어져라 보고 만지겠지. 하지만 놀이를 할 때는 뭐 던질 수도 있고 뭐 역할극을 할 수도 있고 삼진놀이 할 수 있고 쌓기놀이를 할 수 있고 하니까 다양한 행동이 나타나고 그래서 탐색을 할 때는 애들이 진지해. 하지만 놀이를 할 때는 아까 말했지만 즐겁다. 그리고 탐색을 할 때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낯선 사물이어도 그냥 쳐다만 보는 거라서 심장박동이 변화가 없는데 놀이를 할 때는 애들 완전 미치고 날뛰고 흥분하잖아. 다음에 심장박동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놀이와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어. 근데 이제 터트라는 사람은 특정 탐색보다 다각적 탐색이 더 놀이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탐색을 특정 탐색이랑 다각적 탐색으로 나눴어. 먼저 특정 탐색이 뭐냐? 비교적 새로운 자극물을 접할 때 그 자극물을 만져보고 조작하여 시험해보는 반응 탐색을 말해. 그리고 이제 더 놀이에 가깝다고 주장한 탐색은 다각적 탐색인데 이제 자극물의 특징을 파악을 했잖아. 그러고 나서 좀 더 내적으로 동기화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탐색을 말해. 그래서 이렇게 특정 탐색이랑 다각적 탐색을 나누고 더 놀이에 가깝다고 한 거는 자극물의 특징을 파악하며 일어나는 다각적 탐색이라고도 했어. 그리고 펜싱과 스켈은 이제 놀이와 탐색을 이렇게 구별했어. 놀이는 유기체에 의해서 주도되는 행동이고 탐색은 자극에 의해서 주도되는 행동이다. 놀이는 영유아의 욕구와 흥미에 지배를 받고 행동이 일어나고 탐색은 탐색되는 대상의 자극적 특성에 지배를 받고 행동이 일어난다. 놀이는 대상에 대한 자극의 생성에 중점을 두고 탐색은 자극을 주는 대상에 대한 정보의 획득에 중점을 둔다. 놀이는 즐겁고 다양하며 새로운 행동이고 탐색은 심각하고 조심스럽고 정형화된 행동이다. 펜싱과 스켈이라는 사람 이렇게 봤어. 그리고 놀이와 탐색을 나눈 사람이 또 있어. 하울 윌 및 펠리그리니와 보이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눴냐? 전형성, 주의집중, 정서 이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 이제 전형성은 탐색은 상황에 관계없이 감각적 탐색에 전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놀이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다양한 행동이 나타난다. 주의집중 측면에서 보면 탐색은 진지하고 심각하고 신중하다. 놀이는 심각하지 않지. 정서 측면에서는 탐색을 할 때는 중립적이거나 이제 정서가 중립적이고 그냥 약한 정도의 부정적 정서? 왜냐면 이제 낯선 사물을 보는 거니까. 하지만 놀이는 100% 긍정적 정서가 나타나죠. 그래서 놀이와 일을 구분을 해보면 이번에 놀이와 일을 구분을 했을 때 놀이는 능동적, 일은 수동적, 놀이는 자발적, 일은 강요적, 놀이는 할 수 있는 것, 일은 해야 하는 것, 놀이는 항상 즐겁고, 일은 가끔 즐겁고 단조롭다, 놀이는 재미있음, 일은 단조롭고 고되다, 놀이는 목표가 없다, 목표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일은 외적 목표에 구속되어 있다, 놀이는 마음대로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것, 일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것, 놀이는 놀이 자체가 목적인데, 일은 생산 결과와 관련이 있다, 놀이는 내가 스스로 시작하는 것, 일은 타인에 의해 착수되는 것, 놀이를 할 땐 몰입해야 돼서 진지하다, 일은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서 무사 아니하다, 놀이는 내적으로 동기화되고 즐거운 활동이다. 하지만 이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고 보상받는 활동이다. 놀이는 현실을 초월해서 할 수도 있고 일은 현실적이고 현실 세계에 제한이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놀이를 할 때는 교사의 참여와 기대 정도가 낮다. 하지만 일을 할 때는 교사의 참여와 기대 정도가 높다. 그래서 프로스트와 클레인이라는 사람이 놀이와 일은 서로 상반되면서 연속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보고 놀이와 일을 이 사람은 일직선상에 놓고 설명을 했어.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이 일직선상의 어느 한 부분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며 모든 활동이 완전한 놀이도 아니고 완전한 일도 아니고 그냥 뭐 가깝다 정도라고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 프로스트와 클레이는 놀이는 능동적이다, 자발적이다. 일은 수동적이다, 강요적이다. 놀이는 재미있다. 일은 단조롭고 고되다. 놀이는 목표가 없다. 일은 외적 목표에 구속된다. 놀이는 스스로 시작하는 것. 일은 타인에 의해 착수되는 것. 놀이는 진지하다. 일은 무사 아니하다. 방금 말한 거랑 똑같죠? 놀이와 일은 그래서 거기서 거슬립니다. 하지만 다 비슷한데 다트너라는 사람도 놀이와 일을 구분했어. 놀이는 자발적으로 표출되는 행동이다. 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요되는 것이다. 놀이는 놀이 자체가 목적, 일은 생산과 관련되어 있음. 놀이는 규칙을 자발적으로 정함, 일은 규칙은 강요됨. 놀이는 현실 체계를 초월할 수 있음. 일은 현실 세계에서만 이루어짐. 다음으로 킹이라는 사람도 비교를 했습니다. 다 비슷한데 다 비교를 했어. 킹은 놀이는 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활동, 일은 교사가 지시한 활동, 놀이는 할 수 있는 것, 일은 해야 하는 것, 놀이는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는 것, 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 놀이는 신체적인 활동, 일은 인지적인 활동, 놀이는 항상 즐거운 것, 일은 가끔 즐거운 것. 왜냐면 일을 하면 이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때만 즐겁죠. 킹 다음에 윙이라는 사람은 놀이랑 일을 비교를 했어. 아니 다 비슷한데 왜 비교를 한 거야? 그냥 하나 통일하면 안 되나? 아무튼 윙이 봤을 때 놀이는 할 수 있는 것, 일은 해야 한다는 것. 놀이는 내적으로 통제된 활동이며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다. 일은 외적이고 통제된 활동이며 통제된 활동은 똑같네. 근데 이제 놀이는 내적으로 통제된 활동, 일은 외적으로 통제된 활동. 교사에 의해 지시되는 것. 놀이는 교사의 기대와 평가가 거의 없고, 일은 교사의 기대와 참여 의사가 높고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놀이는 마음대로 그만두는 것, 일은 끝까지 하는 것. 놀이는 최소한의 인지적 활동이 요구되는 신체적 활동, 일은 인지적 활동이 많음. 놀이는 항상 즐거워. 일은 재미없거나 가끔씩 즐거워. 미국 유아교육 협회는 이제 뭐 어떻게 나누냐? 자유놀이,
안내된 놀이, 지시된 놀이, 일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안내된 놀이 자유놀이 쪽으로 가면 유아주도적인 거고 지시된 놀이랑 일 쪽으로 가면 교사주도적인 거고 그래서 NAEYC에서 명시한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이 뭐냐? 그거는 바로 유아가 놀이 활동을 주도하고 자신이 정한 과제에 참여했을 때 성취감이 높다. 학습은 어른이 설정한 성공, 실패의 개념에 바탕을 두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지나치게 지시적이지 않으며 보조적인 역할로 임해야 한다. 유아교육과정 운영 시 유의사항은 자유놀이에서 교사주도적 놀이, 일에 이르는 놀이 활동의 균형이 필요하다. 유아주도적 학습은 교사의 지도나 투입 없이는 진행이 어려우므로 놀이 활동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유아교육과정 운영 시 유의사항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페인이라는 사람이 의사결정 측면에서 놀이와 일을 비교했는데 이제 놀이는 내적 동기와 자율적 결정 등으로 독립하는 것이고 일은 성인이 결정한 활동이다. 페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이제 엘킨드라는 사람도 있어. 엘킨드는 놀이와 일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적응 과정의 보완적인 부분으로 동화와 조절이 모두 필요하다고 봤어. 여기서 동화는 놀이고 조절은 일이야. 그래서 동화와 조절이 모두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유아 일이 놀이에 선행되거나 놀이가 일에 선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놀이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놀이와 일의 관계를 유아의 놀이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유아가 놀이에 앞서 일을 하는 경우 유아의 놀이가 자신이 숙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유아가 삽을 이용하여 젖은 모래를 양동이에 채우는 방법, 양동이를 뒤집어 케이크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이러한 도전이 먼저 성취되면 유아는 자유로이 구성놀이를 하면서 학습한 것을 통합하며 모래 케이크를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변화시키고 지나가는 다른 유아에게 케이크를 파는 그 놀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유아가 만약에 놀이를 하기 전에 일을 하면 그냥 유아의 놀이는 자신이 숙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일 때야. 두 번째로 유아가 어려운 정서적 상황을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일에 앞서 놀이가 나타난대. 놀이 치료에서는 유아는 모래놀이판을 인형을 가지고 모래놀이판에서 인형을 가지고 한참을 놀이하면 자신이 놀이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감정을 표현해. 놀이에서 감정이 표현되면 치료자는 유아가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대. 세 번째로 에킨드는 규칙 있는 게임에서는 놀이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봤어. 이제 바둑이나 체스와 같은 게임을 하려면 게임의 규칙을 익히고 따라야 되잖아. 이렇게 익히고 따르면서 진행되는 규칙에 대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유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유아는 잡거나 놓친 게임 말이 실제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나 힘이 없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패배의 고통을 경험하며 게임을 즐기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규칙 있는 게임에서는 놀이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봤지. 그리고 다음으로 주의가 나오는데 주의는 유아의 놀이를 작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 유아는 놀이하며 배운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의는 러닝 바이 두잉 좋아하잖아. 놀이하며 배운다. 이 말 진짜 좋아하잖아. 유아 교육에서 놀이를 학습의 수단으로 봤어. 그래서 놀이는 작업이랑 놀이는 일과 같은 맥락으로 강조했고 실제 유아의 활동에서 놀이와 일은 정확한 선을 그어 분리할까 뭐예요? 라고 했어. 주의는 놀이와 일을 4단계 연속성인 혼돈, 놀이, 일, 고된 일 이렇게 제시했대. 유아에게서 혼돈과 고된 일은 나타나지 않지만 놀이와 일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봤지. 좋은 수업과 학습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즐겁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일하거나 노는 것은 활동을 망치고 의미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 다음으로 놀이와 학습을 볼게. 이제 스폰셀러와 베르겐이라는 사람은 놀이와 학습의 구분을 위해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쉬운 놀이와 학습에 대한 도식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도식을 보잖아. 그러면은 왼쪽부터 자유놀이, 안내된 놀이, 지시된 놀이, 놀이로 가장 학습,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이 나와. 도식으로 5개로 나눴어. 맨 왼쪽에 있는 자유놀이를 보면 누구와 무엇을 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놀이를 할지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놀이야. 자유놀이니까 언제 어디에서든지 일할 수 있지만 보다 풍부한 환경이 제공될 때 높은 수준의 놀이가 나타난대. 그리고 자유놀이를 시점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안내된 놀이가 있어. 안내된 놀이는 유아가 자유롭게 놀 수 있지만 교실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놀이야. 영역 선택에 대한 안내. 여기 영역에는 명령이 들어가세요. 이렇게 안전을 위한 지침. 뛰어다니지 마세요. 영역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 친구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규칙이 필요해서 유아 자신에 대한 내적인 통제가 요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는 자유놀이가 많이 일어나고 자유놀이 유치원 일과 내에서 자유놀이 시간에서는 안내된 놀이가 많이 일어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가면 지시된 놀이가 있어. 지시된 놀이는 교사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르는 놀이야. 놀이에 대한 선택이 유아에게 주어지지는 않고 교실의 모든 유아가 교사의 지시에 따라 놀이에 참여하게 돼. 편을 갈라서 놀이를 할 때, 그 원을 만들어서 놀이를 할 때는 지시된 놀이가 나타난다. 오른쪽으로 또 가면 놀이로 가장된 학습이 있어. 이거는 말만 들어도 교사 중심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활동으로 어떤 특정 개념을 배우기 위한 암기 활동 같은 거야.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 활동 이런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는 유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놀이 형태로 과제를 이렇게 제시하지만 유아는 놀이보다 학습으로 간주하지. 그래서 이름이 놀이로 가장된 학습이야. 맨 오른쪽에는 당연히 학습이 있고 학습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외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어서 유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놀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학습은 외적인 통제와 동기화를 요구하고 교사의 강도 높은 지시와 과제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레비라는 사람이 주장한 놀이와 비놀이를 볼 거야. 레비는 놀이에 대한 개념을 이제 놀이와 반대되는 말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다 해서 놀이와 비놀이로 구분했어. 레비는 놀이 행동을 인간의 개성을 개발시켜주는 역동적 과정으로 봤고 내적 동기, 현실 유보, 내적 통제 신념 이 놀이 행동이 이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봤대. 그래서 레비는 놀이 자체를 내적 동기에 의해 가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며
자신에 의해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봤고, 내적 동의, 현실 유보, 내적 통제 신념 중에서 내적 동의는 결과에서 만족을 얻는 외적 동기와는 다르게 행동 자체에 몰입되어 만족을 얻는 것을 의미해. 내적으로 활동에 몰입하려는 것으로 활동 내부에 기원을 두고 내적인 보상을 가진다. 현실 유보는 뭐냐? 놀이에서 현실적인 자아가 잠시 환상적이 되거나 상상의 세계로 빠지는 상태를 말한대. 현실적인 자아의 상실을 의미하고 상상적 자아를 수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가격화 상태를 통해 현실 세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규칙, 역할, 기대 이런 것들이 없는 현실적인 자아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어. 즉 놀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현실과의 접촉을 단절하게 하는 망각 상태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자기 통제, 몰입, 효율성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내적 통제 신념.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자각하는 정도를 의미해. 유아가 놀이 주체가 되어 놀이를 통제함으로써 몰입, 효율성 등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놀이 행동의 요소에는 그럼 뭐가 있냐? 이제 놀이 행동의 요소에 내적 동기가 있으니까 비놀이 행동 요소에는 당연히 외적 동기가 있겠지. 그리고 아까 현실이 뭐 있다고 했으니까 비놀이 행동 요소는 현실. 그리고 아까 놀이 행동 요소 마지막이 내적 통제 신념이니까 비놀이 행동 요소는 외적 통제 신념. 이렇게 외우면 돼. 비놀이 행동은 외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적인 보상이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활동이 일어나고 언제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비놀이 행동, 놀이가 아닌 행동에 대한 통제 역시 외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 놀이와 숙달 관점에서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피아제와 브루너는 놀이와 숙달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유아의 숙달된 행동으로 유사성이 관찰되는 행동이라고 봤어. 근데 피아제는 유아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기능적 동화나 연습적 반복을 통하여 기술에 숙달되며 숙달된 기술은 놀이에서 사용됨으로써 더 확고해진다고 봤고 브루너는 놀이를 통하여 미래에 필요한 성인의 역할과 도구의 사용을 위한 숙달이 이루어진다고 했어. 셔튼 스미스는 피아제의 견해에 덧붙여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놀이로 보지 않고 학습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중심분석 입장에서는 놀이가 심리적 충격 사건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숙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놀이와 모방이야. 피아제는 감각운동적 지능과 지능의 본질에 대한 연구에서 놀이와 모방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대. 이제 감각운동기 영화 행동에서만 놀이의 모방을 명확히 구분하는 행동적 도식이 관찰된대. 감각운동기 영화 행동에서만 관찰되는 게 신기하지? 뭐 예를 들면은 12개월 된 영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영화가 빈컵을 잡고 마시는 척하면서 빈컵을 잡고 마시는 척하는데 몰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여러 번 봤던 행동을 모방한 것뿐이래. 한편 놀이하는 유아는 뭐 인형의 얼굴로 컵을 가지고 가서 인형에 마실 것을 주는 척을 하잖아. 근데 이 유아는 컵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며 컵의 진짜 용도, 물을 담는 거는 무시하는 거지. 물을 담고 마시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컵을 가지고 물을 주니까 진짜 용도, 주된 용도를 무시한 거야. 피아제에 의하면 놀이와 모방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유기체의 노력에 포함된 보완적인 과정이래. 적응의 평경화 상태는 동화하려는 경향이 조절에 의해 확인되고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된다. 놀이는 동화가 조절을 지배할 때 일어난다. 놀이에서 유아는 현실을 자신, 소망, 욕구, 인지도식에 맞추고 현실 세계와 상관없이 사물을 놀이 활동에 알맞게 변화시키는 상징적 전환이 이루어지므로 순수한 동화적 활동이다.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기보다는 새롭게 획득한 기술을 놀이를 통하여 연습하고 내면한다고 본다. 모방은 조절이 동화에 선행될 때 일어난다. 현실에서 여러 번 보았던 행동을 모방한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유아는 놀이보다는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놀이와 모방은 종종 놀이 장면에서 함께 나타나는데 이 놀이와 모방은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인식되지는 않아. 그러나 진정한 놀이는 아이디어, 생각, 행동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형되는 것이라고 볼 때 모방에서는 이러한 변형의 특성이 결핍이 되어 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변형되지는 않지. 예를 들면 모방은 뭐 연필을 너희들이 봤다고 쳐. 이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다가 엄마나 아빠가 이 연필 뭔가 적던데 이걸 기억하고 그냥 끼적거리기를 모방하면서 시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절이 선행되는 거지. 뭐에 선행돼? 동화에 선행돼. 놀이는 시간이 지나면 연필의 실제 기능인 쓰기 기능과 관계없이 그럼 이것만 떡볶이 놀이 하자 하면서 연필로 떡볶이 놀이 하는 거야. 이게 동화가 조절을 지배한다. 그래서 놀이는 동화가 더 우세하다. 내가 사물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사물이 나에게 맞추는 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놀이가 왜 중요하냐? 발달적 측면에서 보면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정서 발달을 이룹니다. 먼저 신체 발달은 이 놀이를 하면서 활발한 움직임과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하게 되면서 신체 발달이 촉진돼요. 대근육 운동 능력, 소근육 운동 능력, 눈손 협응력 등이 당연히 발달하죠. 그리고 바른 자세 형성을 돕고 기본 운동 능력이 증진된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 또래와 함께 놀면서 사회적 기술 발달하고 나누기, 돕기, 배려하기, 협동하기 등 발달되고 그리고 놀이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면서 사회적 학습이 촉진되고 그리고 놀이를 하면서 도덕적 기준, 규칙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고 빨간 브레인 건너면 안 돼 이러면서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발달되고 상역할 이해할 수 있고 엄마 아빠 놀이 하면서 그리고 다음 인지 발달 놀이 속 탐색을 하고 실험적인 행동을 하면서 문제 해결력 당연히 증진되고 가상화를 하면서 상징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 능력 증진되고 탈중심화 가역성 보존 개념 획득을 위한 기회 제공되고 창의성 발달하고
언어 발달 측면에서는 놀이 속에서 대화하면서 다양한 어휘 습득하고 문장 구조 당연히 발달하고 상황에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되고 전통놀이나 핑거페인팅 놀이 하면서 소근육 강화하고 소근육 강화되면은 쓰기 준비도를 갖출 수 있고 그리고 모양의 변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읽기 준비도도 생기고 다음으로 정서 발달은 불안한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정서 안정되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응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성취감, 숙달감,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긍정적 자기개념 확립할 수 있고 자율성, 인내심, 감정 통제, 자기조절력, 자기중심성, 탈피를 하면서 건전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가치를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샌다라는 일본인은 유아의 놀이는 지극히 본능적 행동의 발현 형태로 유아의 통합적인 발달을 도모하며 결국 인생의 과정, 특히 결실기에서 결과나 어떤 큰일을 수행할 때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고 봤어. 스턴이라는 사람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 동조가 일어난대. 피아제는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와 부합하는 외부 세상에 동화되고 조절, 재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관점과 이해를 넓혀갈 수 있다고 했어. 비고치키는 근접 발달 지대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유아는 성인이나 자신보다 유능한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언어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킨다고 봤고 브루노는 유아가 자유로운 놀이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고 특이하게 실험하고 활동함으로써 사고의 융통성을 공부시킬 수 있다고 봤어. 셔튼 스미스는 유아의 상징 놀이에서 발생하는 상징적 전환이 사고의 융통성을 증진시킨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도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말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습관하도록 돕는다. 주위의 환경을 탐색하며 놀이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애들은 인지, 신체, 사회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습관한대. 물체의 성질을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하는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습관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로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능력을 기른다. 아이들이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도 있고 자기주도적인 시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도 있어. 타인과의 감정과 관점을 인식해서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고 배려, 협동 등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킨대.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력을 길러준다. 놀이는 유아로 하여금 실제적인 문제를 접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잖아. 이러면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거야. 다양한 놀이 자료를 경험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창의력도 발달시켜준대. 네 번째로 발달과 학습의 정점 및 요구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기초가 된다. 놀이 시간은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아에 대한 다양한 평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인데 유아의 놀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 결과는 유아의 재발달을 진단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고 유아의 미래 발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개별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해. 다섯 번째, 유아에게 개별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는 놀이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롭고 다양한 기회를 가진대. 자신의 독특한 성향, 선호도, 개성을 표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놀이 욕구와 특별한 놀이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어. 여섯 번째, 놀이는 유아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놀이는 탐색적 학습을 통해 유아가 즐겁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새로운 것에 숙달되면서 학습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놀이를 하면서 동기 유발이 되면 놀이 자체의 순수한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반복하게 돼. 이러면서 선정된 목표에 맞는 학습적 경험이 제공될 수 있어. 일곱 번째, 놀이는 유아에게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놀이, 견학, 체험, 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사회성, 공동체 의식이 증대된대. 마지막으로 놀이의 교육적 가치 여덟 번째, 놀이 시간은 치료 시간이 될 수 있다. 정신분석 이론 관점에서 볼까? 정신분석 이론의 관점에서는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고 봤어. 반복 강박 이론의 관점에서는 유아들이 유쾌하지 못한 자신의 경험을 놀이 속에서 반복 재현하면서 그 강도를 약화시킨다고 봤고 정화 이론의 관점에서는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외상적 경험과 연결된 슬픔, 우울, 분노의 감정이 배출된다고 봤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 놀이 이해 챕터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놀이 이론입니다. 빠이빠이.